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11월 30일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공관으로 불러서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당초에는 11월 30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온 뒤에 살펴보니까 오후 한 6시 정도부터 김기현 의원과 만찬을 한 3시간 정도 했고요. 뭐 EU 특사단하고 뭐 같이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나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그러면 이제 9시쯤에 끝났을 테니까 그 후에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른바 관저정치. 이게 본격화된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뒤늦게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EU 특사보고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EU 특사에 언제 갔는지 그랬더니 6월 초순에 갔더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6월 초순에 갔다 온 거를 이제 보고를 받는다는 건 얘기가 안 되고 그냥 그 보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핑계거리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면 왜 김기현 의원을 만났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대목이죠.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이런 흐름과 배치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월 30일 날 윤석열 김기현 만찬 뒤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고 했죠. 그런데 12월 3일 대구 경북 지역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 포럼 20일 초청 토론회에 가서 차기 국민의힘 대표의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원들 성에 차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최고위원 전원이 수도권 출신이다. 국회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인 만큼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대표여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둘째 조건은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하고 공천에서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사람이 안 보이는 게 당원들의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조건에 대해서 하나, 둘, 뭐 이렇게 조건을 얘기해 가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거는 어찌 보면 주제 넘는 짓입니다. 왜? 원내대표는 원내만 대표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당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위로 보면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고 원내외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고 원내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서열로 보면 원내대표는 뭐 굳이 따지자면 당대표의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내대표가 자기보다 더 권한이 큰 사람의 조건이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할 수 없죠. 예의에 어긋나는 거죠. 그런데 했단 말이죠. 그럼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냐? 아니지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런 걸 충분히 아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건 누구의 말이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다. 왜? 12월 3일 날 이 얘기를 했는데 11월 30일 날 만났단 말이죠. 그러면 윤 대통령에 빙의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차기 집권당 대표의 조건을 얘기한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사람이 누구냐?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의원, 황교안 전 대표.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 그 다음에 유승민 전 대표. 나경원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 몇 명입니까 이게? 5, 6, 7, 8명 정도가 이제 지금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거나 아니면 잠재적인 도전 후보로 이렇게 언론에서 거명되는 사람인데 참 묘한 게 주호영 의원이 당시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름을 거론했거든요. 성에 안 찬다 그러면서 이 조건을 얘기했죠. 자, 그러면 수도권 이러면 우수수 떨어집니다. 수도권이 아닌 사람. 수도권이 아닌 사람 한번 볼까요?
김기현, 그 다음에 안철수는 뭐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죠. 윤상현도 인천이니까 수도권. 조경태 부산, 여기 아웃. 황교안 전 대표, 뭐 여기도 수도권이라고 뭐 볼 수는 있죠. 그러면 김기현, 조경태, 권성동, 유승민 이렇게 4명이 이제 일단 첫 번째 조건에서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대표. 없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입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뭐 글쎄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에 안 찬다 그러면서 이름을 쭉 조영원 대표가 거론하면서 당원들 성에 안 찬다고 얘기한 거론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론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 황교안 이렇게 4명을 거론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원들 성에 안 찬다. 그러면 거론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철수, 유승민, 권성동, 나경원 아예 거론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에 안 찬다고 하면서 거론한 4명, 아예 거론하지 않은 4명 뭐냐 도대체. 이게 이제 굉장히 파장을 낳는 부분이죠. 그러면 성에 안 찬다고 한 4사람은 아웃이냐 윤심에서. 그런데 왜 그 중에 하나인 김기현 의원을 그럼 11월 30일에 대통령이 특별히 만나서 만찬을 했느냐. 이런 게 이제 막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이걸 이제 제가 좀 해석을 하겠다는 거죠. 자, 11월 22일인지 23일인지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이 4사람,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라고 해서 친윤계 핵심, 이 사람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 보면 당 사람들 중에서는 최초로 한남동 관저로 불러서 만찬을 같이 했습니다. 지도부보다 먼저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친윤계 중심으로 당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당대표도 이 중에서 나와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 친윤계 중심의 이런 움직임 내지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일반 국민들한테 그다지 긍정적인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거 윤 대통령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윤 대통령이 지목하는 윤심이 반영된 대표를 만들어 달라. 저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친윤계 핵심들을 만난 거는 나는 당 지도부보다 친윤계 핵심을 더 믿으니까 당신들이 나의 뜻을 관철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달라.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요. 뭐 이 뜻에 따라서 내일 모레죠. 12월 7일. 옛날에 민들레, 뭐 민심을 들어볼래? 라는 친윤계 모임을 만들려다가 뭐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제동을 거는 바람에 그냥 넘어간 적이 한 번 있었죠. 그게 이제 국민공감이라는 것으로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뭐 여러 의원들 다 있습니다. 뭐 63명인가까지 뭐 모집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그 중에 적어도 절반 이상이 친윤계다. 친윤계 핵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 모임은 왜 만드느냐? 이 모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별동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버튼을 누르면 그 전위부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63명이 다 그럼 윤 대통령의 버튼 하나에 움직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여기에는 이제 허수가 좀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아마 그 중에 적어도 30 내지 40명 정도는 윤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차기 대표를 만들어내려고 할 것이다 라고 본다면 윤 대통령, 윤심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 성에 차지 않는 후보 4명, 아예 거론 안 한 4명. 저는 아예 거론 안 한 4명은 사실은 윤심에서는 멀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안철수, 유승민, 나경원. 왜냐하면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거기 위원장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부위원장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했는데 그 다음에 뭐 무슨 대상가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상임이지만.
근데 성에 안차는 후보에서는 일단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아예 거론 안 한 후보 4명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글쎄 여기는 일단 저는 후순위다 이렇게 보고요. 성에 안 찬 후보들. 근데 나경원 의원은 뭐 어디에서도, 나경원 전 의원은 어디에서도 빠졌습니다. 근데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나경원 전 대표가 그 여론조사상으로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는 나경원 전 대표는 잠재적 후보군으로 일단 옆에 빼놨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성에 안 차는 후보 4사람,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 황교안. 이 사람들은 성에 안 차지만 그럼 어쩌겠다는 거냐 도대체.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주목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호영 원내대표가 꼽은 두 번째, MZ 세대에게 인기 있는 대표. 공천에서 휘둘리지 않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천에서 휘둘리지 않고라는 표현은 결국 윤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후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친정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대표여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말 외에는 다른 말은 안 들어야 된다는 저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거다. 뭐 역대 대통령들은 대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죠. 다른 당내에 있는 다른 그 유력 정치 지도자들한테도 휘둘립니다. 대표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 생각은. 근데 실제 대표가 되면 어떻게 윤 대통령 말만 듣겠습니까? 그건 윤 대통령이 아직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요. 다만 그런 사람을 뽑겠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대표는 지금 이 안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이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돼 라고 하는 유승민 전 대표가 MZ세대에게 상대적으로 약간의 뭐 좀 페이버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뭐 윤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그 유승민 전 대표를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했을 일은 만무하고, 그럼 없다. 그러면 결국 김기현 의원을 만난 거는 성에는 안 차지만 정말 성에 차는 그런 여러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면접.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호 면접 대상이 된 거 아닌가, 김기현 의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마 뭐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인 나경원 전 대표 뭐 같은 경우도 이와 관련한 보고 같은 것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보고를 겸해서 자연스럽게 면접이 이루어진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뭐 이미 갔다 왔는지도 모르죠. 뭐 한남동 공관에, 내지는 뭐 다른 계기로 윤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면접이 시작됐다. 대표 면접이. 전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성에 안 차는 후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더 아예 저 주호영 원내대표가 거론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선순위에 있는 것으로 전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선순위에 있는 거죠. 거론 안 한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면접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이고, 이 면접에 대한 결론은 언제쯤 나올까? 그런데 제가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그 조건에 맞는 사람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제끼고 뭔가 다른 사람을 윤심이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중에 첫 번째로 거론되는 게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죠. 한동훈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왜 없다고 보느냐?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여주고 있는 능력은 자기와 연관된 법률, 범죄 이런 것 등과 연관된 공격에 대한 방어입니다.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죠. 정치는요, 이 분야의 곱하기 100도 넘습니다. 그건 또 다른 영역입니다. 저희 경험상 보면. 과거에 군부 출신들이
그러니까 군 장성 출신들이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 대거 등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맨날 입에 달고 다닌 표현이 있습니다. 정치는 종합예술이다. 자기네들이 군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뭔가를 해봤는데 정치에 나와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 자기가 지시한다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정치에는. 그래서 종합예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바로 검찰 업무 이거 다뤄봤던 사람이 정치 영역에 넘어와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아무리 똑똑해도 똑똑하다고 정치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왜 그동안에 그 이른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대통령 된 예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똑똑하다는 건 정말 공부 잘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거와는 다른 영역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내년 후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러나 당대표가 될 가능성, 당대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월 5일 정도라고 제가 전당대회 날짜를 얘기했었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4개월 남은 거죠. 4개월. 1, 2, 12, 1, 2, 3개월 남은 거군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또 누구냐? 뭐 예를 들어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가 물망에 오를 수 있습니다. 본인도 뭐 뜻은 있는 것 같고요. 지역구 서울이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과 어울리고. 근데 이제 물론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대표는 아닙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개월 내에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불가능이죠.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이다. 그러면 일단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 황교안 뭐 이런 사람 중심으로 면접을 마치고 권영세 장관 뭐 이런 경우는 뭐 수시로 만날 테니까 이렇게 돼서 면접을 다 마치고 나서 아마도 1월 중쯤에 윤심이 어디로 전달이 될까요? 국민공감, 구민들레, 국민공감으로 전달이 돼서 국민공감에서 누군가를 좀 이렇게 띄우고, 그동안에 에드벌룬성으로 뭐 몇 명 이렇게 띄우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거와 일반 국민들 또는 당원들의 의견을 이렇게 종합해서 아마 윤심이 최종적으로 누구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나오진 않겠죠. 하는 게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은 윤 대통령이 대표 후보 면접 중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